하고요. 다시 하고 점점점 no 5인가요? 5 하시고 네, 변수명을 넘기고 싶으면 속성명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로 싸고 속성값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속성명은 폰이죠. 그래서 대괄호로 싸고 네, 그 다음에 속성값은 그냥 변수명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약속되어 있으니까 속성명 변수 쓸 때는 대괄호로 싸서 사용하시죠. 됐죠? 그래서 걔는 아까도 맞죠? 마지막에 이렇게가 나오죠? 이렇게가 나옵니다. H 25, 폰 5678, 5678 폰으로 수정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성명과 속성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걸 잘 아시고 다음 예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왜 이 예제를 준비했는지는 이제 다음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스프레드 예산자 좀 여쭤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끔씩 뭔가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자바스크립트 사용법이잖아요. 스프레드 예산자가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면 떼내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다음 예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폼이죠? 폼, 폼. 그래서 객체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뭐를 해봤죠? 예, 사인업을 가지고 사인업.폼 요거 폼 바꾸는데 요걸 가지고 오브젝트, 객체를 이용하는 형태로 바꿨죠. 객체 오브젝트 사인업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바꿔서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는 최초 흐름을 알려드리면 필요 없는 건 다 닫아버리고 최초에는 유스 스테이트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바인딩을 했습니다. 폼의 인풋 태그와 HTML 태그와 바인딩을 했습니다. 그죠? 요걸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두 개나 세 개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인풋 태그를 여러 개 쓸 때, 7개, 8개 쓸 때는 유스 스테이트 함수를 남발해야 되니까 별로 코딩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오브젝트를 객체를 이용하는 형태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 객체 속성으로 네임과 젠더를 만들어 놓고 유스 스테이트는 하나만 쓰는 거죠. 그래서 매기변수로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거를 넘겨서 변수에다가 넣어서 이 커스터머 객체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바인딩 할 때도 그전에는 이름만 썼는데 이제는 객체의 속성 형태로 객체명점 name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객체명점 속성 이렇게 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였죠? 그래서 onChange 같은 이벤트가 걸렸을 때 화면에서 값을 입력하고 그 값을 받을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스프레드 연산자, 점점점 연산자, 일명 점점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복사하고 현재 입력된 값은 뭐라고 했죠? 이벤트 타겟.name 밸류 요거를 이용해서 값을 받아서 변수에다 값을 넣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예습도 많이 보시고 고르면 여기서 최종 수정을 최종 소스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객체를 이용해서 유스 스테이트를 하나로 쓰는 거는 소스 개선을 했는데 여기서 또 소스 개선을 더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걸 하실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onChange 이벤트 있잖아요. onChange 이벤트에 핸들 체인지 네임은 이름을 수정했을 때 이름의 입력값을 수정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 밑에는 그죠? 성별, 선택 상자인데 요거는 핸들 체인지 젠더는 예, 성별 선택 상자를 예, 바꿨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인풋 태그나 셀렉트 박스가 예를 들어서 7, 8개가 된다면 요런 함수들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7, 8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각각. 그죠? 각각 7, 8개가 필요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름이잖아요. 이름인데 이름 입력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핸들 체인지 네임이죠. 만약에 패스워드라고 친다면 패스워드 입력 박스가 생겼다 하면 온체인지에 또 함수로 새로운 함수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함수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핸들 체인지 패스워드 이래가지고 함수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면 저번 주에 또 연습한 것 중에 사인업 이그잼이라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수를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었죠. 이름, 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폰, 어드레스 5개 만들었죠. 또 5개 각각에 대해서 인풋 상자를 다 만들어주고 요거 이름 입력 상자, 패스워드 입력 상자, 이메일 입력 상자, 폰 입력 상자 요기에 대해서 온체인지 이벤트가 키 입력이 바뀌는 이벤트가 걸렸을 때마다 함수를 각각 바꿔줘야 됐습니다.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핸들 체인지 폰, 밑에는 핸들 체인지 어드레스, 위에는 핸들 체인지 이메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네임 이렇게 5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함수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입력 상자를 만든다고 하면 함수가 10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줄이시면 되냐면 코딩을 객체를 이용했을 때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그래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가 오브젝트 사인업 있죠. 함수에서 함수가 2개가 있습니다. 핸들 체인지 네임 이름이 키 입력이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 바로 밑에 핸들 체인지 젠더. 요거는 선택 상자가 바뀌었을 때 실행되는 함수.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네임과 젠더. 2개가 있죠. 2개가 있으면 요거를 하나로 줄여서 하나를 공통으로 사용해서 모든 온체인지 이벤트에 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서브밋, 핸들 서브밋 있죠. 여기다가 투두 해서 한 개의 키 입력이죠. 키 입력 이벤트 함수를 정의해서 모든 인쇄 상자 입력 상자의 온체인지 함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수 하나만 써가지고요. 요거를 다 모든 입력 상자에 다 쓰는 거죠. 공통으로 그래서 함수 만드는 단축키가 뭐였죠? 파살표 함수 단축키가 LFN 그래서 LF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이걸로 합시다. 핸들 체인지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름 입력 상자가 바뀌면 핸들 체인지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명을 만들었고 패스워드가 바뀌면 핸들 체인지 패스워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공통으로 쓰겠습니다. 이제 핸들 체인지로 하나 만들고요. 배경일 수 없고요. 여기서 값을 받아오는 현재 입력된 값을 가져오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벤트 객체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이벤트 객체를 이용해서 현재 입력된 값은 이름을 ATTR value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벤트.target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벤트.target이 현재 커서가 있는 화면에 커서가 있는 또는 포커스가 있는 HTML 태그가 되고 그 HTML 태그에는 입력 약식 같은 경우에는 value라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밸류라는 속성을 가져오면 현재 입력된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현재 입력된 값이 아니고 현재 입력된 HTML 태그의 이름과 똑같을 거예요. 현재 입력된 HTML 태그의 이름이 뭐냐면 name입니다. name 속성이 있어요. name 속성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볼게요. 핸들 체인지 쭉 내려볼게요. 첫 번째 이 이름이라는 필드에 보시면 요 name이라는 속성이 있고 name이라는 속성에 name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input 입력 양식은 name이라는 이름을 가진 HTML 태그가 되고요. 바로 밑에 성별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박스에 또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뭐로 되어 있죠? 젠더로 되어 있습니다. 젠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둘 다 name이라는 속성인데 요 HTML 태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name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여기 HTML 태그죠? HTML 태그에 name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부여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해놨죠? 요거는 이제 이름 입력 상자니까 이름을 그냥 똑같이 name이라고 하고요. 요 밑에는 성별 선택 상자니까 얘의 이름은 젠더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name이고 밑에는 젠더죠. 그러면 요게 잘 보시면 위에 보시면 객체의 속성 이름과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의 속성 이름이 name과 젠더죠. 객체의 속성 이름이 name과 젠더죠. 요거와 똑같이 객체의 속성 이름으로 HTML 태그, input 태그 첫 번째는 name으로 썼고 두 번째는 선택 상자는 젠더로 썼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을 했냐면 이렇게 해서 객체의 속성에다가 객체의 속성으로 값을 밀어 넣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벤트 타겟 좀 밸류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EX 현재 커서가 있는 입력 상자가 현재 커서가 있는 입력 상자가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칩시다. 이름 입력 상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네임은 뭐죠? 네임이 되죠. 지금 현재 네임으로 되어 있죠. 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밸류의 값은 현재 화면에서 홍길동이라고 넣었습니다. 홍길동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커서가 있는 이름 입력 상자에 밸류에는 홍길동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속성에는 현재 그 커서가 있는 입력 상자의 name 속성에는 name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 또 attr 밸류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에서는 현재 홍길동이 들어가겠죠? 홍길동 여기 들어가겠죠? 아까 연습을 많이 보셨으니까 홍길동이 들어갔고 네임 속성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되죠. let에 attr name 해서 이벤트 타겟에 name 이렇게 하면 name 속성에 들어가 있는 값이 될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name이 될 겁니다. 그죠? name 속성에는 name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name을 가져오고 value에는 홍길동이 들어갔으니까 홍길동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죠? 그러면 아까 연습했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를 연습했죠? 스프레드 연산자 연습을 했죠. 커스터머 하고요. 객체에다가 기존에 있는 거 복사하고요. 점점점 커스터머 복사하고요. 요게 이제 속성의 값으로 이 네임을 속성의 값으로 쓰는 겁니다. 객체의 속성의 값으로 쓰는 겁니다. 객체의 속성의 커스터머에는 뭐가 있냐면 현재 커스터머 객체에는 어떤 속성이 있죠? 네임이라는 속성과
젠더라는 속성입니다. 젠더 속성.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요 name이라는 속성을 name이라는 속성을 객체 커스터머 객체 속성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 ATTR name에는 name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객체의 속성으로 쓰시려면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대갈로.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뒤에 값은 그냥 변수의 값을 그냥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 ATTR name에는 name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입력된 값이 커서가 name이라는 이름 입력 상대에 커서가 있다면 현재 하고 싶은 게 뭐냐면 name이라는 값에 지금 현재 통길동 해가지고 현재 요 커스터머라는 객체의 속성의 값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객체의 속성을 수정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앞에 연습해봤죠? 요렇게 하면 되는데 변수를 이용하면 홍길동이 현재 ATTR 밸류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홍길동 대신에 ATTR 밸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name이라는 것도 변수에 들어가 있다면 변수의 값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대갈로를 쓰신다면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 대신 이름 대신 이렇게 변수에 들어가 있는 요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시나요? 이해갔나요? 그럼 됐습니다. 그럼 요걸로 무슨 효과가 있냐면 현재 커서가 입력된 입력 상자가 name이라면 여기 name 들고 있죠. 근데 만약에 현재 커서가 있는 화면에 클릭한 커서가 있는 위치가 name이 아니고요. 밑에 젠더라면 밸류는 선택산자죠. 선택산자는 남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젠더라면 또 ATTR name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젠더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죠? 젠더가 들어오고 현재 화면에 커서가 있는 커서 클릭한 애가 있는 위치가 젠더 선택상자라면 여기에 name에는 젠더가 들어오고 밸류에는 남이 들어오겠죠. 남 선택상자니까요. 목록 선택상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남이 되고 얘는 젠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커스터머에는 현재 젠더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젠더에 남이라는 애가 들어가겠죠. 수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통해서 변수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드 코딩되는 거 말고 변수명을 통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TTR name을 통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데 앞에 거 속성명은 대괄호를 써야 변수를 쓰실 수가 있겠잖아요.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젠더도 마찬가지고 name도 마찬가지고 요런 소스만 쓰시면 위에 있는 요 세 개의 소스만 쓰시면 계속 젠더를 쓰든 name을 쓰든 현재 커서가 걸리면 다 알아서 이 함수가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함수가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함수를 두 개를 써가지고 각각 핸들 체인지 네임과 핸들 체인지 젠더를 이용해서 각각 on 체인지 이벤트와 연결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요것만 가지고 핸들 체인지만 가지고 밑에 어디죠? 밑에 가서 핸들 체인지 네임 있죠? 요 함수 필요 없이 새로 만들어진 이 함수만 가지고 요거 넣고요. 핸들 체인지 넣고요. 밑에 핸들 체인지 젠더도 필요 없죠? 필요 없으면 요거 넣고 똑같은 요 함수만 이용해서 함수 하나만 정리를 해서 모든 입력 상자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입력 상자가 10개라면 10개의 함수를 정리를 해서 코드가 엄청 길어져야만 했는데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온체인지 안에는
요것만 넣어주시면 예, 클릭할 때마다 알아서 예, 이렇게 함수가 잘 동작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로 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예, 필요가 없으니까 주석으로 예, 막아버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결론이 있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쓰지 않고 객체를 쓰신다면 핸들 체인지라는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모든 입력 상자에 다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요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앞에 좀 썰을 풀었죠. 그래서 요거 변수에다가 넣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고 여기서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써먹으려고 변수에다가 밀어 넣어서 사용하고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질문 주시면 다시 1대1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퀴 돌고 이해하시는 거는 다시 질문 주시고 연습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연습할 시간을 좀 드리고 연습 문제를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뭐 리액트는 그냥 7, 80%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 공유 관련된 뭐 변수도 좀 어렵긴 한데 그거는 뭐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시면 리액트 고생하는 분들은 그거까지만 이해하시면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리고, 한번, 객체 형태로 한번 해보시는데, 그 전에 예제 있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어떤 예제를 했냐면, 사인업 이그잼이라고 해가지고 예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객체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요 예제 있죠? 저번 주에 했는데, 사인업 이그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앞에 예제를 보시고 사인업 이그잼이라고 해서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오브젝트 사인업 이그잼으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반을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오브젝트 요거 저번 주에 했던 연습 문제인데 사인업 연습 문제인데요. 사인업 연습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스 스테이트 5개 썼죠? 5개 썼는데 어떻게? 하나 쓰고 유스 스테이트를 5개 썼는데 하나 써서 객체 형태로 바꾸고 함수도 아까 말씀드린 핸들 체인지만 써가지고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사인업 이그잼 툴이라고 저번 주에 사인업 이그잼 툴이라는 예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오브젝트 사인업 이그잼으로 객체 형태로 바꾸시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오브젝트 사인업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놓고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객체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객체를 사용하는 상태로 그리고 유스
스테이트는 예, 한 번만 사용하고 예, 핸들 체인지 함수를 예, 이용하고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사인업 이름이에요. 오브젝트 사인업 보내드릴게요. 기존에 함수들 엄청 많죠. 핸들 체인지 네임, 핸들 체인지 패스워드, 핸들 체인지 이메일 뭐 많잖아요. 그거 다 사용 말고요. 아까 금방 하나로 줄인 거 핸들 체인지만 써서 네, 바꿔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스 스테이트도 많이 썼잖아요. 이거 말고 하나만 써서 객체를 이용해서 바꿔보는 거죠. 유스 스테이트 한 번만 사용하고 핸들 체인지 함수를 이용하고요. 네, 객체 형태로 바꿔보죠. 보내드릴게요. 네, 요거까지만 잘 하시면 폼은 다 이해를 하셨다. 그리고 과연 지난주에 했던 예제 사인업을 좀 확장해서 인풋 박스를 5개 쓴 거죠. 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어드레스 5개 썼는데 이거를 객체 형태로 바꾸고 접수도 하나만 쓰고 핸들 체인지 백엔드 들어가시면 코드업에서 등록해서 실제 코딩 사이트에서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려서 관심 있으시면 연습을 하시고 백엔드 자바 들어가시면 솔직히 프론트보다는 백엔드가 좀 어렵죠. 사실 자바보다는 그 뒤에 있는 스프링 부트가 어렵죠. 복학하기가 어려운 상황. 시험은 내일 6, 7, 8교시 3시간 시험 문제는 아마 오늘 비슷한 거 할 건데 그 형태대로 예제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시험 점수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녹음부에 쓰면 관리한다고 이제 하는 건데 취업된다면 신경 써야 되겠죠. 취업하는 데도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 배우는 거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그럼 내일 그 제가 쿠폰을 나눠드릴게요. 쿠폰, 그 인텔리제이 쿠폰. 근데 쿠폰이 제가 25개를 갖고 있거든요. 25개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23명 가르쳤기 때문에 25개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런 쫙 나와가지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혹시 친구분, 친지나 뭐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더 드릴게요. 꼭 쓰실 분만, 네, 그냥 예비로 갖고 가시고 꼭 쓰실 분만. 아시겠죠? 네. 많이 남아서 6개월 전. 원래 거기에 이제 상용으로 쓰시면 얼마더라? 6개월에 10만 원이었나? 그랬구나. 네, 놀고 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쓰시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전에는 이제 2개짜리였는데 이게 변수가 이제 좀 많아졌죠. 많아진 이유는 입력 박스가 많습니다. 이게 네임은 이름 입력 박스고, 이거는 이제 패스워드죠. 이거는 이메일, 그 다음에 이거는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5개가 있는 입력 양식이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HTML 태그를 잘 보시면 if/c 한 5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패스워드, 세 번째가요 이메일. 이렇게 가지고 한 5개 있죠. 예.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번에 하셨던 팀 같은 경우는 영화 사이트 만드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사이트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입력 양식만 거의 한 10개 이상 썼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되면 거기에 각각의 input 태그에 따라서 하나씩 use state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딩보다는 좀 많아질 때는 객체 속성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속성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객체 정리. 밑에 있는 거를 객체로 바꾸는 겁니다. 이름은 뭐 적당하게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Initial Customer. 아까 커스터머 했죠? Initial Customer. 똑같이 하고요. 객체로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의를 해놓은 상태에서요. 이름, 네임 같은 요 변수들 대신에 객체의 속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임에는 값이 뭐였죠? 이게 빈문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는 똑같이 빈문자를 넣으면 되겠네요.
change 눌러주면 되고, 그다음 이메일도 이메일도 그다음에 문자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폰도 뭐 빈문자 열도 있죠. 폰도 빈문자 열 문자가 눌러주면 되고, 마지막에 어드레스 이거네요. 이거고 빈문자 열. 그래서 그 5개 속성으로 변수를 대신에 속성으로 사용해서 한 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이제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지워버리고 하나는 살려놓읍시다. 4개는 다 지워버리고 하나만 씁시다. 하나만 사용하죠. 이렇게 내기 변수로 객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객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이름은 네임이 아니고 커스텀으로 바꾸겠습니다. 커스텀. 앞에 했던 대로. 네,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바꾸고. 네, 그래서 객체를 통으로 넣어서 속성 대신에 변수 대신에 속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네, 유즈 스페이스를 이제 하나로 줄였죠. 네, 이거 하나로 줄였고. 그 다음에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함수 굉장히 많죠. 핸들 체인지 네임, 핸들 체인지 패스워드, 핸들 체인지 이메일, 함수 굉장히 많죠. 이거를 하나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정리해서 다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다 지우고요. 네, 여기서 함수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핸들 체인지 함수 사용 공통 사용을 해보죠. 그래서 앞에서 예제에서 했던 단축키가 함수 단축키가 LPM이죠. LPM 하시면 됩니다. 단축 함수 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핸들 체인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핸들 체인지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핸들 체인지를 이용해서 요거 하나만 써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함수 일단 변수 값을 가져오는 HTTR value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타겟이죠. 이벤트 타겟을 이용해서 현재 클릭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쓰시려면 내리면서 이벤트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현재 커서가 있는 HTML 태그 값입니다. value는 값에서 값이니까 현재 커서가 있는 HTML 태그가 그래서 이벤트 타겟 되고요. 여기서 이벤트 타겟 value가 태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커서가 있는 HTML 태그의 이름이 네임 속성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름은 네임 속성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것도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HTTR name 그래서 이것도 이벤트 타겟 name 그래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HTML 태그의 이름은 name이라는 속성으로 넣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됐죠? 그랬으면 요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어디에? set 커스터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커스터머를 이용해서 값을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값과 어디에 넣어줄지를 가져왔으니까 저장을 해볼게요. set customer 하는데 일반 변수라는 그냥 값 여기인데요. 근데 일반 변수가 아니고 객체잖아요. 객체라서 그냥 하고 싶었으나 그냥 하면 원본이 해석 이상하게 되죠. 속성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복사본을 하나 갖고 오고 점점점 연산자를 위해서 복사본을 하나 그대로 가져오고 커스텀 복사본을 하나 가져오고 뒤에다가 수정할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현재 커서가 있는 HTML 태그의 이름이 네임이 현재 객체의 속성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HTML 태그의 이름이 객체의 속성명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폰, 어드레스 이 객체의 속성이죠. 요거랑 밑에 HTML 태그를 볼까요? HTML 태그의 네임의 이름 같은 경우에 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요 네임은 이메일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전부 다 객체의 속성명과 동일하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이용해서 그대로 첫 번째 요 ATTR 네임에는 첫 번째 커서가 있으면 네임이 들어올 거고요. 네임이 들어올 거고 두 번째 커서가 있으면 패스워드가 들어올 것이며 세 번째 커서가 있으면 이메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각각 그게 이제 전부 속성명이죠. 속성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괄호 하시고 ATTR 네임에다가 속성명 변수에다가 속성명을 이용하시는 건 대괄호 이용한다고 했죠. 그냥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뒤에는 값은 그냥 쓰시면 돼요. 값은 그냥 쓰시면 되고 속성명의 변수를 사용하시려면 대괄호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으로 밑에 이 함수들 다 사용 안 하고 사용 안 해도 되죠 이제. 다 사용 안 할게요 이제. 다 이거 적어서 다 사용 안 하겠습니다. 함수 많은데 많죠? 5개나 되죠. 다 주석으로 바꿔요.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핸들 체인지 요거 하나로 5개를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핸들 체인지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온 체인지 핸들 체인지 네임 대신에 핸들 체인지 그 다음 핸들 체인지 패스워드 대신에 핸들 체인지 핸들 체인지 이메일 대신에 핸들 체인지 핸들 체인지 폰 대신에 핸들 체인지 핸들 체인지 어드레스 대신에 핸들 체인지 요 하나로 다 대체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데이터 바인딩도 하셔야 되죠. 밸류에 보면 네임이랑 속성이 없어졌고 네임이랑 값이 없어졌고 속성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커스터머를 쓰니까 커스터머 점 네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커스터머 점 네임 이렇게 해서 밸류에다가 데이터 바인딩 커스터머에 있는 객체의 속성과 데이터 바인딩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변수화했지만 이제는 객체의 속성과 데이터 바인딩을 하고요. 밑에도 변수의 속성과 데이터 바인딩 계속 밑에도 계속 데이터 바인딩 얘도 객체 속성과 데이터 바인딩 얘도 객체 속성과 데이터 바인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만 처음에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요 형태만 계속 연습하시면 모든 입력 양식은 다 이런 코딩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패턴이나 형태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처음에 잘 숙지를 하시면 코딩 하실 때 다 요거 잘 핸들 체인지 계속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객체 형태는 다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형태만 잘 보시면 그다음부터 처음이 좀 어렵죠. 기술이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쉽게 할 수 있으시고 그래서 밸류도 커스터머 네임 이것도 커스터머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다 바꾸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보고 어디다가 있는지 천천히 네임 패스워드 됐죠? 다 있고 이거 함수 하나만 썼고 함수 하나 썼고요. 잘 봤습니다. 세커스터머 썼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아 그리고 핸들 서브밋에 변수명이 패스워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찍으실 때 커스터머 이거 찍으셔야 되겠죠. 커스터머를 다 붙이고 그죠? 커스터머 폼, 커스터머 이메일, 커스터머 이것도 똑같이 객체의 속성을 불러 호출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객체의 속성 호출하는 거는 뭐 앞에서 연습을 몇 번 해봤죠. 그거 그대로 불러서 쓰면 됩니다. 소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핸들 서브밋 거 보시면 커스터머 네임 이메일이 아니고 앞에 커스터머 점 이거 다 붙이셔서 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오브젝트 사인업 이브잼인가요? 오브젝트 사인업 이거를 복사해서 부모 쪽에다가 넣어놓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퍼레이트 받고 요거만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사인업 사인업이죠. 여기에다가 임포트 하시고 오브젝트 사인업 사인업 이브잼 이거는 뭐 빠지면 안 돼서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부모 쪽에다가 컴포넌트 이게 전부 다 컴포넌트들이죠. 자식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 넣는 건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네요. 그죠? 잘 나옵니다. 그죠? 잘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거 이제 중앙으로 옮기고 싶으면 부트스트랩 컨테이너 쓰시면 되죠. 그죠? 클래스 네임에 컨테이너 치면 중앙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중앙으로 올라갔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보내드릴게요. 안 되시는 분 다음 시간에 받도록